애국 동지 여러분, 정말 이번 주 한 며칠 동안 이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일련의 여러 가지 이 해프닝을 보면서 저 스스로 도대체 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애국 우파 동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심정이실 겁니다. 자, 단순한 외교 어떤 행사에서의 실수 정도로 준비 부족 정도로 볼 수가 없는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4개월 나름대로 조금은 그런대로 이제 적응이 되고 좀 굴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보도를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추석 휴가 무렵 한 2주 동안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에 비서실에 들어와 있는 어중이 떠중이들 한 50여 명을 쳐냈지 않습니까? 석 달도 안 된 행정관, 비서관들 목을 쳤다고요. 연단 제시도 안 한대요. 과거 역대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규모가 한 350명 정도였는데 뒤늦게 다 드러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420명으로 70명을 더 데리고 출범을 했는데 그자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저 권성동이, 장재원이, 이철규라는 이른바 친윤 이 정치하는 이자들이 이리저리 막 추천을 해가지고 들어온 어중이 떠중이 정말 이거 건진당이 추천한 사람도 많아요. 필요한 자리에 적성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찾아서 데려온 게 아니라 좀 세다는 놈들이 인마 하나 심어줘, 인마 하나 좀 넣어줘 이렇게 막 그냥 집어들인 놈들을 가지고 자리를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인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수준에 안 맞는 애들이 수두룩했단 말이죠. 그래서 50몇 명, 정확히는 숫자는 모르죠. 50명 이상을 좌우한 석 달밖에 안 된 놈들, 잘리나간 놈들은 참 억울하겠죠. 직장 그만두고 나온 놈도 있을 거고 다른 거 하다가 접고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냥 목이 땡간 석 달도 안 돼서 50여 명이 잘려 나갔는데 그때도 우리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석급들은 왜 한 놈도 손을 안 대느냐? 이거 뭐 이상하지 않냐? 밑에 내가 하급, 말단 7급, 5급, 6급, 7급 이런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윤정권이 초기에 그래 흔들렸나? 이번에 이 실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영국에 가서 교통이 막혀가지고 조문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영안실에 조문을 가면은 그 위인표를 모시고 빈소를 차려낸 데 가서 우리가 절도 하고 기독교식으로 하기도 하고 큰절도 하고 자관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상주들과 조문을 하고 그리고 장례식은 한 이틀 뒤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문을 빼만 뿌리고 장례식만 간 거 아니에요. 물론 장례식이 제대로 영국 여왕이라고 그래서 옛날 대영 제국의 여왕에 걸맞게 건사하게 했으니까 충분히 국빈으로서 자격으로서 조문은 충실히 했다고 하지만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빈소에 가서 하는 면상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인이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교통이 막혀가지고 조문을 취소하고 영국 런던에 있는 우리 한국 참전 기념비에 하나도 내먹어야 되냐? 야당놈들이 무식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1k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내려서 걸어가면 된대. 아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게 윤이든 김이든 박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의 국빈으로 초청받아 갔는데
교통이 막혀갖고 한복판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상식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기 저 어르신들요, 월남전도 갔다 오신 베테랑 우리 선배님들 계신데, 일국의 대통령이 길도 모르는 그 런던에서 내려갖고 두 부부가 걸어가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비아냥을 듣게 돼 있었다. 심지어는 천궁이라는 도사가 문상을 함부로 가지 마라 하는 그런 강의의 내용이 돌아다니면서 천궁이 말 듣고 일부러 문상 안 하려고 원래 아침 7시에 출발하도록 돼 있던 대통령 전용기 출발을 갑자기 2시간 늦춰갖고 9시에 출발해가 일부러 늦게 도착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만은, 저는 이게 야당이 하는 가짜뉴스라고 봅니다만은, 오늘 오후에 돌아오면은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그에 관련된 것도 다 소상히 밝혀야 돼요. 맞습니다. 왜 갑자기 비행기 출발 시간이 2시간이나 연착이 되고 했는지. 자, 뉴욕에 가서 하는 꼬라지를 하고 있어요.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48초 만난 거 가지고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슨 저기 아프리카 소득 한 500불 되는 아프리카 미개인으로 알고 있습니까? 일본 기시다를 만나려고 기시다가 안 만나주겠다니까 기시다가 행사하고 있는 빌딩의 행사장에 찾아갔어. 그런데 그 빌딩은 뭐냐? 일본 유엔 주재 대사관이 있는 일본 빌딩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일본 총리 만나러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일본 빌딩까지 찾아가야 돼? 스토킹 외교를 한 거예요. 야당놈들이 그걸 몰라다 공격을 좀 덜 하고 있어.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이 일본놈 만나러 일본놈 행사장 일본 대사관 있는 그 건물까지 찾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만나지 말고 와야지.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일본과의 우호관계는 우호관계지만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위안부 문제.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유엔 총회, 유럽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 가는 데마다 인권 문제로 위안부 문제를 거론을 해댔단 말이에요. 아베가 막 죽겠는 거야. 아베는 이 영어 한마디 못해갖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 양반이 메르켈 총리 만나고 그냥 여성 총리들 만날 때마다 여성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를 막 거론을 해대니까 한 2년 동안 해대니까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베가 제발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보자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매달리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 8월인가 시진핑이가 오는 한중일 삼국 회담을 했죠. 그때 아베가 따로 좀 만나자고 해서 내가 이번에 좌우한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갖고 올 테니까 제발 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제무대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좀 그만 거론해 주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무 협의가 왔다 갔다 해서 그해 15년 12월 18일인가 우리 외무부 장관이 일본에 가서 공동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외무장관으로 위안부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 자가 바로 기시다 후미오 지금 수상이라고. 그런데 박근혜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도 설명을 한 달 전쯤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그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를 닥달을 해가 아베가 그냥 박근혜 대통령한테 와서 제발 애걸복걸 했는데 그렇게만 했느냐? 국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50여 명을 전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은지 앙케이트를 다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치밀한 조사를 자료를 딱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내세운 조건이 세 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시 한번 이 인권 문제에 대한 위안부 문제에 사과할 것. 두 번째, 배상금은 내대 일본 정부 돈으로 내야 된다. 일본 기업이 그 돈 후원금 이런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정권이 바뀌어도 이번에 합의문을 다시 일본 놈이 시비를 걸거나 못하게, 이건 불가역적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고, 그 조건을 내세우니까 사실상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승복을 했고, 지금 돈 떼먹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윤미향이조차도 분명히 그 구속시켜야 돼요. 합의문이 12월이 나오기 전까지 거의 10번가량 외무부 아주 국장이 찾아가서 국빙을 하고 위안부 담당 비서관이 가고 윤미향이까지도 사실상 다 동의한 그 안을 100% 관철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한미 위안부 화해 그 지유 재난 설립 협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베가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외교 폐쇄에 말려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한미일 잠고 군사 동맹은 맺을 수가 없죠. 왜냐?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국대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 안보 어떤 결속을 위해서 1단계로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 정보, 왜냐하면 일본은 위성도 몇 개를 쏘아 올려 있고 정찰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이 핵무기 동향에 정보가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지소비아까지 탄핵이 시작되고 있던 16년 12월 달에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이가 들어서 한일 위안부합의 다 일방적으로 보내버렸지, 지소비아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렸지. 그리고 조국이란 놈은 주창 들고 일본과 싸우자고 한일을 부추겼지. 그래 일본이 그냥 알았어. 그러고는 삼성 반도체에 쓰이는 핵심 소재 세종료에 대해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려주고 일본이 딱 그냥 한국하고 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도 사실은 마지막 집권 4년차 5년차에 일본 놈하고 제발 좀 만나자고 뒤로는 일본한테 애걸복걸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물러나시고 나서 한일 관계가 일본이 주도권을 잡는 꼴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일본에 가서 매달리는 꼴이 되어 있다. 그런데 15일자로 김태효라는 자가 있습니다. 김태효. 이 자가 이명박이 때 대외안보 기획관인가 말하자면 남북관계를 다루는 안보실에 비서관도 있었는데 이 자가 재산이 엄청 많아. 이번에도 재산 신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 최고자는 220억입니다. 아버지가 뭐 부동산이 많아가 그냥 참가하고 뭐 빌딩에 몇 개 있어가지고 그냥 올랐다 그러는데 이명박이 때 이자가 이명박이가 아는 지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청와대 들여놓고 이놈이 비서관밖에 안 되는 놈이 안보실장 안보실 1, 2차를 다 제끼고 남북관계를 이 김태효가 다 말아먹었다고 MB 때도 소문이 났던 놈이에요. 이 자식 부잣집으로 그냥 나갔고 미국 가서 영상에 났다가 어제 저 대학 교수하다가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놈인데 이자가 이번에 지금 결국 장재훈이 권성동이 다 MB 놈들 아닙니까? 이자가 지금 안보실 1차장으로 사실상 군출실 안보실장 빼고 지금 외국 대외관계를 김태효가 다 말아먹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병신 같은 놈이 15일날 발표를 공식으로 했잖아요.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우리가 요청을 했더니 양국 정상들이 흔쾌히 승낙을 해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한미회담에서는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차별받고 있는 그 문제를 생각해서 달러 폭등하니까 환율 문제에다가 한일 뭐 달러 통화 스와프까지 이루어진다. 온갖 그 우리 희망사항 다 한다 그래요. 일본에는 이번에 한일 현안 문제를 아주 다뤄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됐거든. 자, 그랬더니 일본의 계속 반응은 합의된 일정이 아무것도 없다. 계속 일본 언론은 한국이 왜 저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느냐 그러고 있는데, 자, 날짜는 정확히 모르죠. 18일날 출국하기 전날 17일에 우리나라에 보도가 된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겠죠. 예.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 때는 아주 그냥 그랜드 바게인 회담을 열게 돼 있다. 그랜드 바게인이 뭡니까? 백화점에 그냥 몽땅 써니 세일하듯이 테이블 위에다가 한일 간의 현안을 다 올려놓겠다. 징용 배상 문제, 위안부 배상 문제, 무슨 지소미아 문제, 수출 금지 문제, 북한 핵 폐기 문제, 뭐 한일 간 무역 문제, 이거 몽땅 다 올려놓고 한 방에 다 해결한다고 큰 소리를 빡빡 치고 윤석열이가 지금 출국했던 겁니다. 그런데 뉴욕에 도착을 해보니까 기시다가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합의를 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하고 나는 안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는 기시다를 안 만나면은 대국민성 사기를 쳤단 말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일본 대사관 있는 건물에서 행사하고 있던 행사장으로 찾아가서 문간에서 나왔으니까 좀 나오시오 해갖고 끌고 가서 옆에 빈방에 가서 테이블 하나 들었고 의자 서너 개 앉아가지고 그걸 이른바 풀 어사이드라고요. 이렇게 뭐 우리 좀 어르신들한테 계셔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한 14명 뭐 이렇게 또는 뭐 리셉션 같은 걸 하다가 좀 얘기할 게 있어서 잠깐 좀 나오라고 그래서 옆에 구석자리로 어사이드 옆으로 이렇게 끌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교의 방식을 그거로 해서 30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난 걸 자세히 들여다본다. 윤석열이 혼자가 80%를 떠들었어. 기시다는 말도 안 했대. 이건 뭐냐? 기시다를 만날 생각이 없는데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직장까지 쫓아와서 만나자니까 만나줬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스토킹 외교라고 그랬어. 스토킹을 했어 이번에. 대한민국 역대 아무리 바보 같은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일본 놈 수상 만나려고 스토킹까지 해가면서 이런 회담을 열받아서 정말 내가 연습을 못하겠다. 이런 정신 같은 대통령이라는 자격 어디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바이든도 지금 중간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는 런던에서 뉴욕으로 오기로 했는데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워싱턴에서 하룻밤 자고 20일 날 와서 유엔 연설을 하기로 됐던 거를 하루 늦춰서 21일 날 해서 바이든도 지금 일정이 촉박해졌어. 그러다가 바이든도 우리 대통령을 안 만나고 싶어 했다고요. 왜냐? 얘기할 게 뭐냐면은 바로 왜 현대자동차 전기차에는 보조금 안 해주느냐? 이게 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최혜국 대회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 IRA법이라고 그 법안 이름은 전기차 보조법안이 아니고요. 감세법안이에요. 감세법안. 미국 그 하원의 그 법안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어떤 그 주제가 되는 법안이 있는데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관련 법안을 서너 개를 붙여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통과시키는 그런 얘기. 우리는 딱 한 주제 한 법안밖에 없는데 미국 하원은 조금 이 표결 뭡니까 이거 안건 처리 방식이 좀 다른데 감세법안 쪽에 하나로 보조금 지원하는 게 들어가 있던데 이게 IRA 법안입니다. 이걸 바이든은
이번 중간선거에 지금 트럼프한테 계속 밀리고 있는 이 민주당을 역전을 시켜보려고 회심의 역작으로 지가 요번에 소득세 깎아주고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대학생들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받은 거 심지어 한 8,000불까지 탕감도 해주고 막 이런 걸 넣어갖고 지금 말하자면 요번 중간선거에 써보려고 통과해놓은 법인데 이거 한국 정부가 가서 무슨 현대자동차 전기차 좀 팔아먹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알았다고 할 뿐이지 들어줄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가지. 그래서 바이든도 일정이 좀 바쁘다 만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교라는 것도 그 현장에서 뛰고 있고 많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하는 거죠. 유엔 총회만 해도 각국 정상이 20여 명이나 넘게 와 있으니까 상황을 그대로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15일날 국민들한테 사기 쳐놓고 갔으니까 이걸 어떻게인가 무리해서 땜빵을 하려고 이것도 트럼프가 하고 있는 해외 무슨 핵 관련 무슨 그 기금을 한 100억 달러를 만들어서 바이든이 지생생 내는 미국 그 하는 이 말하자면 모금 행사에 갑자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유엔 있는 동안에 초청장을 늦게 하나 붙는 식으로 해갖고 그 행사장 오라고 그것도 따라가 가서 또 돈을 내야죠.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1억 불 내겠다고 또 대한민국도 1,000억이에요. 1,400억이야. 그 미팅 48초 하나 하려고 1,400억도 지금 국회 동의도 없이 생각해보면 할수록 이런 미친놈들이 있냐 싶은데 이래갖고 이루어진 게 이번 48조짜리 이 회담이라는 겁니다. 자세히 아시겠죠? 제가 그래도 워싱턴 특파로 워싱턴 무대에서 내가 7년을 살았기 때문에 솔직히 야당도 이거 모르고 있어. 이 방치 병신들 이런 식으로 땜빵을 저질렀는데 이 책임이 어디냐? 외교부 도대체 대사관 애들 뭐하고 싶은 놈들이냐 말이야. 이게 교통이 막혀가지고 조문이 늦었다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의 행사 같으면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해서 가다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집회가 시위가 걸리면은 차를 어디로 빼갖고 어떻게 돌린다 이런 게 전부 다 준비가 돼 있어야지. 차 막힌다 이거 건너뛰고 갑시다 일말이 도대체 이런 식의 외교 의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이라는 것 사실은 준비가 잘 됐다. 48초 만나도 충분할 수가 있어요. 본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실무회담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사인하거나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는 그런 의전 행사에 세리머니 행사에 불과할.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은 아예 안 만나겠다고 했고 바이든도 미국도 아예 이번이랑 바빠서 좀 곤란하다. 아무런 실무회담도 없는 가운데 대통령끼리 만난다고 우리 국민한테 5일 전에 공갈은 쳐놨고 그 공갈을 땜빵한다고 이 짓거리를 찾아가서 만나는 이 구걸 외교, 스토킹 외교. 자, 그 정도. 그런데 나오면서 카메라가 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앞에 긴 걸 이렇게 마이크가 길죠. 가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털 달린 이런 그 직업기를 내가 저 대통령이 지금 저 유튜버님들 계신 정도면은 제 얘기하는 게 다 들어가는 아주 허범기가 장치된 그 마이크를 폴기자로 들어간 게 하필이면은 MBC. 이 MBC가 지금 어떤 언론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서 옆에 박진희가 있고 뒤에 수행원들이 쫙 따라 나올 건데 아이고 그냥 뭐 수고했다 그러고 카메라 보고 나갔어. 1억 달러. 저도 진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음향 전문가가 아니고 그거 그냥 카메라맨이 대충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잡음도 들리고 복잡한 리셉션장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좌우한
1억 달러를 자기가 지금 내겠다고 갑자기 발표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이걸 승인해 줄지 그걸 걱정했을 수도 있고. 이래 들어보니 참 저 바이든 저 영감도 미국 대통령도 참 이 국회 갖고 이 소리야 말이야 빌어야지 법안 통과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참 그것도 깎여서 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앞부분의 XX는 사실인 것 같아요. 홍보실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 윤석열 대통령도 60년생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63입니다. 환갑도 지났고 일찍 장가갔으면 손주 볼 나이인데 대통령쯤 됐으면은 이제 그런 XX 이런 말은 안 해야죠. 그냥 아직도 검사야. 맨날 손대던 놈들이 나쁜 거 죄진 놈들이야. 그래 맨날 그 죄진 놈들 이 새끼 저 새끼 이 새끼를 잡아 넣어 쳐넣어 이거 하던 입버릇이 남아가지고 자리에 올라갔으면 자리에 걸맞게 좀 행동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직도 그래 이 새끼 저 새끼 그런 삭소를 입에 달고 있는 거야. 인간이 되먹지도 않아서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공직자로서의 언행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삼가하는 그런 덕목이 한 가지도 배운 바가 없던 천박한 사람을 지금 대통령이라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새로 세워요. 새로 만들어. 자원을 내봐. 욕하는 김에 욕 시끄러 봅시다. 다 망치기 전에.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졌다가 아마 저는 갤럽을 주면 33%까지 올라가고 다른 어디에서 38%까지 올라가고 최근 한 3주쯤 이제 지지율이 안정되니까 5만 방자해진 겁니다. 이번에 지금 제가 윤석열 후보로 맡길 때 한 번도 저도 검찰도 출입하고 기자를 30년 했지만 만난 기억이 없어서 아는 후배들한테 윤석열이가 어떠냐고 그랬더니 냅둔 첫마디가 술 좋아하고 술자리에서 참 수도분하게 말도 구수하게 잘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성격 좋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이 대통령실 놈들이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라고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시켰더니 사고가 계속 터졌잖아요. 절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술자리에서 수도분하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했겠어요? 한 70% 80%를 윤석열이가 대화를 주재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내가 이 참 이상하다 싶어서 몇 군데 도전해 봤더니 요즘도 저녁마다 어디 가서 술자리가 있대요. 거기에서 90% 얘기 혼자 다 한대요. 공무회의를 해도 90%다 떠던데 아무 놈도 윤석열이한테 이의 제기도 못하고 장관들 돌아가면서 얘기 좀 하라는 말을 할 줄을 모른대. 90% 다 떠던데. 그래서 별명이 90도에 90도 100도 중에 90도 혼자 다 갖고 간다고. 5만 방자해진 거예요. 한 3주 사이에. 이제는 우리 우파가 지를 좋아해서 찍어준 게 아니라 이재명이한테 나를 맡겨놨다 그래. 나가 북한에 갖다 바칠게 겁이 나갖고 찍어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게 지금 지가 잘라서 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나오면 따로 줄 거야 무조건. 90% 혼자 대화를 다 한대요. 이제 대통령 됐으면은 입 좀 다물고 얘기 좀 해보라 그러면서 귀를 열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 편하게 참고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막 답답해 미치겠어. 90%를 떠든데 혼자 완전히 대화를 독점한대요. 이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런 식이야. 제가 보고. 그래 어쨌든
하여튼 만났죠. 어깨도 내가 막 두르고 그림 사진 괜찮게 나왔지? 박지리한테 뭐 좀 아는 것처럼. 자, 오만 방장. 지난번 나토 정상회담에 우리가 최초로 초청받아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여기는 안보 문제, 특히나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 문제 실무회담 자리니까 혼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 일본의 기시다도 혼자 왔는데 결국 부인을 동행했죠. 그 부인이 가서 자, 도대체 아니 헐리우드 무슨 깐느 영화제, 오스카 영화제 레드카펫에 김건희 여사가 올라갔습니까? 그 어디 세계적인 그 미녀 배우들과 미모 경쟁하러 간 거예요. 나토 정상회담이. 그 진짜 군사안보문제라는 실무회담 자리에 갔는데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왜 필요해요? 2천만 원짜리 귀걸이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깐느 영화제 출연하는 이분은 연예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 이번에 또 뉴욕 가면은 교민들 만나는 행사. 요번에 사고와 치냐 했더니 다행히 요번에는 조용해. 그래 한쪽이 조용하니까 이번에는 이 박가 장관이 사고로 다쳐버렸어. 도대체 이 부부가 외국 나갈 때마다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외국 나갈 때마다 뭐냐면 저 우월가이가 있는 어린애처럼 우리 국민이 대통령 부부를 걱정을 해야 돼. 이렇게 천박한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놨어요 지금. 손가락 자르세요. 그런데 막 오늘 다 알고 가세요. 천공이라고 있죠. 천공이. 이 천공이가 뉴욕 가 있잖아 지금. 16일인가 김건희가 오기 나흘 전에 뉴욕 도착해갖고 뉴욕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일사뉴스에서 이틀 동안 이 문제를 내가 다뤘습니다. 천공이가 왜 거기 뉴욕 왜 가 있어요? 천공이라는 자가 또 천공의 모양이죠. 천공이를 뒷바라지하는 문화재단이 있더라고. 전복문화재단이에요. 전복문화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신모라는 아줌마가 뉴욕 교민들 초청으로 강연하러 갔다고 16일인가 뉴욕 도착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천공이하고 이제는 안 만난다고 그래서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공이가 왜 뉴욕 가느냐고요. 뉴욕에 가시면은 저는 워싱턴만 있다가 뉴욕 가서 저도 갑니다. 뉴욕에 가 한국 음식점 많은 동네 가면은 2층 3층에 점집 간판이 많습니다. 사주 봐주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 뉴욕 교민들이 뉴욕에서도 굿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좀 잘 나가는 점쟁이가 식기 있다 그러면 뉴욕 가서 LA 가서 한 두세 달씩 거기서 달러 챙겨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욕을 LA를 상습적으로 들락거리는 저 도사들이 몇이 있죠. 거기도 점치는 분들 많아요. 뉴욕 특히 그 밑에 플러싱이라고 그쪽에 가면은 뭐 점집이 수두룩해. 그 천공이가 강의하러 간 것 같은데 이자가 왜 거기 가느냐. 이게 김건희 여사가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는 그 일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미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서 저 며칠 있다 오잖아. 꼼 잡고 다닌 거야. 내가 다 미리 와서 여기 정리하러 왔고 또는 왔어. 이틀 뉴욕에서 이틀 잤어요. 말하기 좋잖아요. 나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는 연락도 했어. 옆에 놈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공이가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정치는 목이 메인 상. 이자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일정에 맞춰갖고 따라가서 이자가 지금 자기 주가 올리고 전 돈 벌러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방송을 통해서지만은 천공이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천공이 좀 제발 자제해라. 천공이 이 주변에 나서면 안 된다. 대통령실 주변에 천공이는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윤석열 후보를 멘토를 해서 대통령까지 만들었다면은 지도 이 대통령을 돕는 마음에서 자제하고 지금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일정 며칠 전에 뉴욕 가서 지금 얼씬거리고 돌아다닌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를 마음껏 이용해 먹으려는 아주 좀 사기성이 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후보 주변에 무속의 그림자가 아직도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외국가면 이렇게 실수하고 기자들이 있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말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는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말을 황금 넘어가 지금 이 손잡을 나이에도 해대고 다니는 무식한 작자다. 많잖아. 이제 공개를 해버려. 미국 언론이 다 쓸렸잖아. 오죽하면은 백악관에서 뭐라고 그랬어? NCND다. No comment, no deny. 여기는 뭐 우리는 가타부타 말할 입장이 아니다. 그것도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한테 욕했다 해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거꾸로 바꿔가 한국 야당한테 욕했대. 야당 국회의원한테 욕했다고 진짜 바꿨는데, 자 우리가 저 국회의원이라 그러고 저 부정선거로 한 놈들이라고 우리가 욕을 하지만은, 그러면 어쨌든 우리 25만 명이 국회의원 하나씩 뽑아줬는데 그 유권자를 무시,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 야당 저 좌빨이라고 해서 저다가 대통령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됩니까? 그건 우리 국민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래가 이번 정기국회 때 어떡하려고 법안 통과를 해야 돼. 윤석열이 이 정부에서 저 법인세 3% 낮추고 우리 저 1가구 1주택자에서 종부세 완화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재명이 저 민주당은 무조건 절대 안 된다고 선언을 해놨잖아. 그 법안 하나도 통과가 안 돼. 그나마 이재명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은수비를 성남시장 이재명이 그 직속 고금을 후속을 시키고 막 저 대통령실 기록해가지고 지금 탈북어민 강제 송환 문제를 막 조사를 들어가고 하니까 아 이제 문재인한테도 이제 곧 가겠구나 하고 그렇게 된 심리로 지지율이 30%대 중반 정도 올라가니까 오만방자하게 막 떠들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뉴욕 유엔 총회까지 가서 이런 망신을 자초를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럼 야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흔들리는 저 윤정권 막 흔들어 제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경제가 지금 저는 경제는 잘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파악한 수치만 얘기할게요. 자 원달러 환율이 1413원까지 갔어. 이번 주에 이제 내일 모레 시작되는 다음 주에 1450원 돌파하고 1500원 대 가까이까지 가. 왜냐?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올해 이틀 전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를 올리니까 미국 금리가 지금 3.75% 기준금리. 우리는 3%포인트. 우리보다 7.5포인트 미국 금리가 더 높아. 그런데 미국은 11월달 두 번 남은 FOM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하는 그 금리 자이언트 스텝 5%씩 0.5%씩 한 두 번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께 미국은 국제 기준금리가 4.5% 따라가. 우리 지금 3%란 말이죠. 그 따라가야 되는 거 우리도요. 근데 이미 3%인데 이미 주택 집 산다고 젊은 애들이 연끌해가 영혼까지 끌어들여가 집 산 애들 지금 난리 났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7%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2% 3%대에 샀던 집 그 대출받아 샀던 집은 지금 떨어지는데 올해 금리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 우리도 미국 금리에 맞춰가지고 안 그러면은 금리가 우리보다도 1% 한 1.5%가 더 높은 미국
달러로 우리나라에서 자본해가지고 미국 은행으로 옮겨가면 그게 바로 뭡니까? 김영삼의 시절에 터져나왔던 97년도 IMF 사태 아닙니까? 그때 일본이 단기 외채 엔화 대체 매덕 불 뽑아가면서 한국 불안하다 해서 그냥 외채 빼가면서 그냥 한국이 무너져 버렸는데 미국 달러 금리가 우리보다도 1% 이상 더 높으면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만나가 48초 동안에 전기차 문제도 얘기했고 금리 얘기도 환율 얘기도 했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48초 동안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통역이 없이 박진희가 통역했거든. 박진희가 대신 우리 대통령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좀 각하 이해해 주십시오. 알았어. 이거 끝이에요. 한국말 하고 통역했으면 20초밖에 안 되는데 말도 못해. 그 다음에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환 고갈되면 IMF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한미 달러 통화 스와프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말도 못 꺼내고 왔잖아요. 그래 지금 다음 주에 달러 당 1,5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역 적자는 계속되죠. 8월달까지 5개월 연속 적자인데 지금 9월 이미 20일까지 계산했더니 뭐 80억 적자인가. 9월달 연속 6개월 무역 적자가 나오는 것이 2008년이 처음이죠. 14년 만에 처음이죠. 국내 지금 인플레 뭐 요번에 우리 집사람이 명절 때 해봤더니 시금치 한 달에 동네 마트에서 10,000원 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뭐 채소값이 막 오르잖아. 물가 막 올라간단 말이야 진짜. 그러면 이제 경기 진짜 온다고. 디플레이션이 와서 이제 완전히 지금 임금 올라가요. 경기 침체, 장사 안 돼. 지금 경제가 지금 심각하게 갈까. 그런데 지금 야당 접종놈들이 법인세 인하도 안 된다. 종부세 인하도 안 된다. 감세 다 지금 들어맞겠다. 그리고 쟤들이 이른바 노란봉 투법인가 노동조합에 불법 파업하면서 회사 기물 파기하고 손해 끼치고 손해배상 소송도 못하게 하는 노조의 면죄부 주는 노란봉 투법하고 딜하자 그래서 만일 딜을 하는 사태가 생기면은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쟤들이 민주당이 법안 통과시켜준 거 딱 입만 걸어 잠그고 있어도 지금 11월 정도쯤 되면은 경제 파탄이 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윤석열이 외교에서 이렇게 도대체 일정을 하나 못 맞추는 이 대통령실 기능으로 이 경제 이 심각한 이 고환율 고물가 이 지금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지금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윤석열이를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오이 박사 나오시고 다 투표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 이재명이 찍어줄 수도 없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어떤 움직임만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도 이재명이 찍을 수는 없어서 윤석열이를 찍어줬고 왜 지금 이 윤석열이를 또 그래도 얘기를 하느냐. 윤석열이가 갑자기 거꾸로 지거나 끌려 들어가고 쫓겨나는 상황이 생기면 또 비상 상황이 와서 17년 상황처럼 저는 좌빨들한테 정권이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제발 그거는 안 되도록 최소한 1년 정도쯤 이렇게 좀 유지를 해가 한미일 안보라도 튼튼해서 북한 놈이 장난보 측에 좀 안정시켜놓고 이재명이 하고 저 적폐청산에서 몇 놈 좀 잡아놓고 해서 저 좌빨들 좀 기라도 좀 탁죽여 놔놓고 그런 정도로 안정을 해줘야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조처라든가 여러 가지 조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발 좀 버티고 있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목에 매여서 지지할 수 없는 윤석열이 정권을 그래도 우파 정권인데 각 우리가 지금 힘을 실어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푸야 가장 지금 못난 그동안은 그래도 준비 부족이다 검사만 해서 국정을 잘 모른다
그래도 6개월 정도 좀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랬지만은 이번에 이 외교 참사가 빚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오만 방자라는 게 들어가면은 우리 국민들 마음 떠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항이라는 글자가 붙게 돼 있어요. 어느 언론이 문항의 프레임이라는 칼럼을 썼어. 이 윤석열이 무능하다 하는 것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 정권의 붕괴를 자멸하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까? 통탄스러운 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은 동아일보에 준필인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라고까지 썼습니까? 돈 그동안 몇백 번 쓴 거 포기하고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왜냐? 영빈만 알아지는데 680억짜리 예산을 슬그머니 끼웠어. 예산에 들어갔다면 어떤 놈이 제안한 놈이 있고 심의를 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아무도 해명하는 놈이 없어. 아주 비겁해요. 한덕수도 나는 모른대. 총리도 모르고. 이렇게 국민들이 쓰는 돈 600억 700억 가지고 또 연회장 만든다. 아니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 멀쩡하게 청와대 잘 지놓고 거기서 좋아하는 술을 처먹고 뭐 코가 삐뚤어지든 말든지 안 보이면 모르는데 매일 지금 출퇴근한다고 교통 막고 저녁 6시 땡 되면 저녁에 가서 또 어디 회식하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이제 드러났으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마 저 불만이라 여기 계신 어른들도 야 대통령을 뽑기로 뽑아놨는데 우리 정말 한심한 자를 뽑아놨다. 어떻게 이걸 지금 매질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국가 원로라는 자들 뭐하고 있어? 국가 원로라고 하시는 어른들이 신문에 칼럼이라도 써서 윤석열한테 매를 좀 들어주시기를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 김정태 어르신 저 국가 원로에 가서 따끔하게 좀 얘기를 하라고. 국민이 지금 대통령 부부를 걱정해야 되는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걱정하는 게 또 좌빨한테 넘어가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북한 저 세습 종교 집단 김씨 집단에 갖다 떠맡길까봐 걱정이 되는 이 통탄스러운 사태를 저도 오늘 그냥 이렇게 그냥 화풀이 하다시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10월 11월에 정말 대한민국이 잘 버티기만 좀 기도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